나도 소개팅 어플이나 한번 해볼까? 찾았다. 내 반쪽. 안녕하세요. 진짜 제 이상형이세요?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님도 멋지세요. 여자 계정 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고? 어우, 현타 온다. 안녕하세요. 본변입니다. 여러분, 소개팅 어플 써보셨나요? 저는 소개팅 어플로 여성분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잘만 쓴다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소개팅 어플이랑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A라는 소개팅 어플에서는 실제로 그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라 그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여성인 척하고 여성 계정으로 접속해서 글도 쓰고 남성 회원들이랑 매칭까지 했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런 일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 어플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프로필을 하루에 몇 장씩 무료로 보여줍니다. 그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유료 아이템을 사서 매칭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나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수락을 할 수 있는데요. 수락을 하게 되면 채팅창이 열려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때부터는 약속을 잡든 뭘 하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A 어플에는 익명 게시판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글 쓴 사람의 성별만 색깔을 통해서 표시가 되고 그 외에는 다른 어떠한 개인정보도 표시가 되지 않는 게시판이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A 어플에서 어플 회사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슈가 터졌을까요? 사건은 어플 회사에서 근무했던 퇴사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지시의 내용을 보니까 소개팅 어플 사용자들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뜨리게 한 거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일단 소개팅 어플에는 기본적으로 남성 유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깔려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세요. 첫째, 직원들에게 익명 게시판에서 여성 아이디로 글을 쓰게 만들었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인연을 찾고자 하는 남자들이 오직 성별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서 남자가 쓴 글을 읽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흥미가 안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익명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회사 입장에선 이걸 방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허구의 여성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글을 쓰라고 업무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부터 업무 올 스톱하고 게시글 쓰세요 라고까지 지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는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대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허위의 여성 계정으로 남성 유저와 매칭을 유도하였다. 어플 회사는 소극적인 남성 유저들에게 유료 결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허구의 여성 계정을 주면서 남성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회사 내에서는 남성 유저 케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유저 입장에서는 여성 쪽에서 높은 점수로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해서 매칭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회사 직원들이 조작하는 허위의 여성 계정이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회사가 이용자를 기망해서 유료 결제 아이템만큼 이득을 취한 것이니까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 문제는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 계정이 허위 계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지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매칭 신청을 했다가 여성분께서 그냥 거절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도 자기가 피해를 입은지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 어플 회사는 대만에서도 소개팅 어플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소개팅 어플에 가입한 대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다른 비어플이라는 소개팅 어플에서 또 허위 계정들을 만들고 그 여성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서 남성들과 매칭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기죄에 더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어플 회사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고요. 이 사건에서 어플 회사가 대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만 여성들의 동의가 없었으면 물론일 거고 또 법에서 정하는 사유도 없어 보이네요. 따라서 해당 어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마찬가지로 대만 여성들이 자신의 사진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서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개팅 어플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위법 행위를 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